종목 뽑으시는 건가요? 아, 네. 좀 어색했죠? 이제 업무가 거진 이제 다 마무리가 되고, 내일 이제 우리가 어떤 걸 봐야 되는지, 지금은 제가 어떤 식으로 종목을 추려 나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을 혼자 뽑으시나요? 아, 원래 이제 다 같이 뽑는데, 이제 1차적으로 이제 필터링을 하는 거죠. 이제 각자 이제 괜찮아 보이는 종목들을 가지고 와서 이따가 이제 같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가지치는 작업, 그게 한 번 더 남았습니다. 근데 저는 좀 이런 일정이나 이제 이게 올라갈 법한 이슈가 앞으로 나와줄 수 있는지 거기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편이거든요. 화면 나오죠? 네, 화면 보면은 저는 이게 네이버 캘린더예요. 매주 사실 이제 정리를 이렇게 하거든요. 특정 날, 특정 주, 일자에 뭐 누가 방문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대통령이 뭐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정책이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저는 거의 이렇게 정리를 다 합니다. 뭐 통계청에서 월간 인구 동향을 발표한다. 이건 결국 출산이거든요. 내가 저출산 관련주가 뭔지 모르겠다 하면은 여기다가 출산 쳐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출산 관련주들이 뭐가 있는지 쭉 찾아보면은 미혼 남녀 절반 이상 출산 계획이 없다 해서 뭐 비스토스 이런 관련주들을 하나씩 또 정리를 해놓는 거죠. 이렇게 별표 쳐놓은 또 이게 중요도에 따라서 제 나름대로 별표를 쳐놓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아까처럼 제가 자율주행 예전에도 똑같이 나왔던 얘기인데 뭐 이 일정은 있는데 예전에 반응 안 했다 하면은 정리만 해두고 사실 관심 있게 크게 안 보죠. 예전에도 똑같은 얘기가 있었는데 관심을 안 가져줬고, 사실 뉴스라는 게 언제나 새로운 게 좀 자극적이거든요. 예를 들어 뭐 삼성이, 가장 최근 얘기지만 삼성이 어떤 로봇 기업에 투자를 해버렸다 라고 하는 것처럼 과거에 없었던 일이 새롭게 나오는 게 훨씬 더 크게 반응을 하고, 뭐 이렇게 통계청에서 뭐 출산율 얘기 사실 원투데이 나오는 게 또 아니니까 뭐 반응을 하는지 정도 보는 편이죠. 근데 결국 이렇게 하다가 종목들을 추리고 보면 한 5개 정도로 그냥 딱 추려져서 그 안에서 웬만해서 좀 움직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죠. 이사님이 종목 뽑을 때 네. 어떤 순서로 뽑으시나요? 저는 일단은 양봉을 놓고 보거든요. 오늘 양봉이 좀 많이 나왔던 것들, 상승을 많이 했던 것들, 재료가 있는 것들, 거래 대금이 좋은 것들, 이런 것들 위주로 뽑아놓고 거기서 이제 하나하나씩 커트해 나가면서 종목을 추리는, 상한가 간 종목들을 좀 세팅을 하는 창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승률로 해가지고 쭉 보면은 15% 이상 나오는 종목들이 몇 개 없잖아요. 오늘은 이제 시장이 막 그렇게 좋지 못했던 편이기 때문에 종목들을 뽑는데 어렵진 않을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아요. 그래서 딱 보는 겁니다. 일단 25% 올라갔던 금양이라는 종목을 보는데, 일단 일봉상의 위치는 전고점 라인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잖아요. 거래대금도 9천억이 터졌고,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일단은 저는 일단 선정을 해놓죠. 얘는 여기 라인 고점을 돌파를 못했잖아요. 이 말뜻이 뭐냐, 여기서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매물이 나올 수 있어요. 요런 양봉은 안에 갇혀 있다라고 해갖고 여기에서 나올 때 저항받고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종목 선정에서 제외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거래대금이 많이 터지면서 올라가는 게 있을 거고, 거래대금 없이 깨작깨작 올라가는 종목이 있을 거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저는 차라리 거래대금이 더 많은 것을 보는 게 맞겠죠. 세 번째는 오늘 상승했던 섹터 내에 있는 종목이냐. 예를 들어 갖고 이 전고체라는 부분 또는 2차 전지라는 부분들이 우후죽순 막 올라갔잖아요. 근데 얘가 뜬금없이 메타버스로 연결이 되어 있는 종목이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이 메타버스라는 그룹들이 얘 혼자 올라간 거예요. 개별적인 재료가 나온 거냐, 섹터별 재료가 나온 거냐 라고 보는 거죠. 그냥 하나하나 커트해 나가다 보면은 가장 마음에 드는 종목들 또는 내 기준에 맞는 종목들이 몇 개는 나오는데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안 나올 때도 있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안 나오면 안 하면 된다. 굳이 무리해서 내가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내일 할 종목이 없으니까 얘를 들어간다? 제 경험상으로 그런 종목들이 사단이 나더라고요. 꼭 물리거나. 그래서 없으면은 안 하면 된다. 뭐 이런 마인드로 좀 느긋하게 종목 선정을 하나하나 좀 해본다라고 하면은 재미있을 것 같아요. 인사하고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상욱입니다. 제가 먼저 인사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제가 장중에 종목을 조금 간추릴 때 쓰는 창이에요. 여기서 검색식은 한 3개 정도 쓰고 뭐 시가 대비 등락률 아니면 전일 종가 대비 등락률 전체적으로 다 보는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칸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요칸입니다. 저는 이 창 안에서 제가 매매하는 종목은 그냥 다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창은 그냥 어느 정도 서브용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뭐냐면 코스피, 코스닥 거래대금 상위입니다. 시장을 제일 중요시 여기고 업종 그냥 분류 정도만 해두고 종목은 거래대금에서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매매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 너무나도 제한적이게 바뀝니다. 네,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뭐 1000만 원씩 100종목을 사서 뭐 관리를 하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제가 종목당 뭐 1억, 2억 이 정도 산다라고 하면 어차피 간추려지는 종목은 세네 종목이고, 거기서 비중을 더 들어가게 되면 내가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은 시장 안에서 어차피 정해져 있습니다. 금강을 캐고 싶으면 금맥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주식시장에서 돈을 캐고 싶으시면 돈맥을 찾아가셔야 됩니다. 트레이딩은 돈을 버는 방법과 돈을 버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해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그 트레이딩은 돈맥을 찾아 그 돈맥에서 반복적으로 돈을 캐내는 행위를 트레이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거래대금 안에서 종목을 선정을 하기 전에 일단 시장을 봐야 돼요. 하단으로 쭉쭉쭉쭉 종목을 넘겨서 보면 이게 2차전지, 바이오, 그리고 일부 반도체 이 정도 흐름이 딱 보이는 거예요. 테마와 섹터가 눈에 확연히 이 거래대금 안에 보이실 겁니다. 그럼 여기 안에서 내가 어떤 섹터를 할지, 어떤 테마를 할지를 선정을 하고 거기 안에서 종목을 선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근데 실제로 이런 트레이딩 안에서 수익을 창출을 해내고요. 남들이 다 하는 종목을 매매를 하는 게 주식을 잘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남들이 다 하는 종목을 매매를 해야지 본인이 수억 원 단위의 이상을 운영할 수 있는 트레이더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종목은 거래대금이 5,600억이 터져줬어요. 내가 하나의 종목을 매매를 할 때 관여할 수 있는 수치가 있어요. 당일 거래대금이 500억이 터져줬으면 내가 거기에 관여할 수 있는 거래대금의 수치는 1% 정도로 보시는 게 맞아요. 1%. 당일 총 터지는 거래대금 비중 대비해서 1% 이상 관여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셔야지 추후 문제가 생기지가 않아요. 저는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은 거래량과 거래대금, 그리고 이 시장에서의 돈맥을 찾아가는 그런 뷰를 가지시는 게 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 투자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종목을 보고 시장을 보면은, 그러면은 이제 작은 걸 먼저 본 다음에 큰 걸 보는 그 패턴이 되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늘 큰 거를 보고 그 안에서 좀 긍정적으로 흐름이 나와주는 부분들, 작은 것들을 추려나가면서 이제 하나하나 종목을 골라내는 건데, 또 항상 밑에서 올라오는 업종들과 위에서 또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업종들, 그런 것들을 지금 얘네들이 시장에서 어느 포지션에서 움직이고 있는지 그런 걸 좀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요. 그리고 개개별의 종목이 움직이는 거에는 사실 크게 포커스를 맞추진 않아요. 무조건 업종 단위 혹은 뭐 그런 테마 단위. 테마주들도 하나만 움직이면 그게 테마가 아니잖아요. 업종들도 뭐 예를 들어가지고 철강주가 움직인다. 근데 뭐 현대제철 혼자 움직이고 뭐 동국제강이나 뭐 포스코홀딩스 이런 종목들이 안 움직인다. 그거는 업종 강세가 아니죠. 그럴 때는 사실 철강 쪽을 약간은 좀 배제하고 놓고 보는, 보통은 일단 업종 단위를 먼저 구분짓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뭐 대장주라든지 혹은 좀 매력적인 종목들 하나씩 추려나가고, 물론 그 안에 기관이랑 외국인들의 수급이 가장 중요하다. 왜냐? 그런 종목들은 개인들이 매수해가지고 오는 사실 주가가 올라가기가 힘들죠. 개인 투자는 늘 시장을 좀 따라가는 포지션, 걔네들보다 앞서 나가려고 하면은 헛다리 짚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대형주들의 포지션이 좀 중요하긴 해요. 걔네들이 먼저 방향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중형주, 소형주 이런 종목들이 따라가는 게 우리나라 또 시장의 특징이기 때문에 늘 대형주로 외국인과 기관들이 어떤 포지션을 잡아주는지 그것들도 필수적으로 좀 체크를 하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금등의 형태를 많이 보여줬던 2차전지 영역내에 있는 종목들, 뭐 금양, 한노화성, FTX, 이수화, 그 다음에 개별주들은 좀 최대한 제외를 하고, 뭐 윤성, FNC도 2차전지, 코스모, 신소재, 그러니까 2차전지 쪽 안에서 오늘 관심 종목을 추리고 이따가 회의를 통해서 그 중에 또 괜찮은 종목들, 그 다음에 또 이제 부가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로봇, 네, 이 정도 딱 두 가지 보일 것 같습니다. 수요일 날 또 FOMC도 있는데 내일도 또 매매를 해야 되잖아요. 오늘 시장에서 좀 연장선에서 움직임이 거의 나올 것 같고. 그러면 굳이 우리가 수요일 날 꼭 종목을 나가야 되나? 저는
카나리아 바이가 어떻게 될지 좀 확실히 좀 기관들이 반도체를 많이 사고 있는 건 좀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돈을 지키는 거니까 지키되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비중을 조금 더 늘리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딱히 저희의 관점이 뭔가 다 크게 엇나간다거나 다르다거나 그런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